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규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ODA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돕는 형태의 ODA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원국의 발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기업의 현지 진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같은 뚜렷하고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ODA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산업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오늘도 산업에너지 분야 ODA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오다 산업에너지 ODA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고혜림 연구원님,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장효재 그룹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약자로는 키아트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술 ODA팀 고혜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효재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의 주제가요, 산업에너지 ODA입니다. 저희가 서론에서 이 산업에너지 ODA, 대한민국 기업의 현지 진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같은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는 ODA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개발도상국 등을 돕는 형태의 ODA와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ODA처럼 수원국에 도움이 되면서 네. 우리 기업, 우리 국내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산업에너지 ODA 사업입니다. 네, 저희 키아트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 ODA 사업을 전담해서 산업에너지 OD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ODA가 단순하게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협력으로 기반으로 하는, 즉 우리도 좋은 이런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협력 모델을 먼저 제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산업에너지 ODA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의 수요도 알고 있어서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연구원님께서 소속해 계신 키아트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산업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이고 네. 기본적으로는 산업과 기술을 말 그대로 진흥시키기 위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과제도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ODA 사업에 특화해서 네.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받고 수행기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부의 ODA를 위임한 형태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담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업 수행 참여 기관에는 좀 어떤 곳들이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장효재 그룹장님이 나와 계시기도 한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목표도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라든지 협단체, 연구소, 다양한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단독으로 저희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수행 체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대한민국 ODA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부처 또 기관의 분들이 나와서 또 현장 이야기 또 전해주셨었거든요. 그때마다 놀라운 건 대한민국 ODA 규모가 참 대단한 규모다 이런 얘기인데 산업에너지 ODA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산업에너지 ODA 사업은 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개도국 중에 21개국을 지원을 했었고요. 21개국. 네, 그리고 프로젝트 형태로는 28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20년도 같은 경우는 460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였고 올해는 20억 원이 증액이 돼서 480억 원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12년도부터 지금까지 평균 한 20% 정도씩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ODA 규모는 참 언제 들어도 규모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분야의 지원을 하시는지 이런 게 좀 자세하게 좀 궁금하네요. 저희 기업이랑 이제 수원국이랑 수요가 맞는 지점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중점 지원 분야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내 부처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는 제조산업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의 경우에는 뭐 전기차라든지 뭐 스마트팜 분야, 스마트 팩토리도 지금 개발 도상국에 ODA로서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의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에 전기를 지원을 해주지만 이게 좀 친환경적인 요소를 접목을 시켜서 뭐 친환경 에너지를 지원한다든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설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분야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 다양하고 흥미로운 ODA 사업을 하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면 옆에 계신 장효재 그룹장님께 여쭤보면 되는 걸까요? 네, 뭐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하고 계신 일,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업 기획 관점에서는 산업 에너지 ODA가 그 개도국의 적정한 기술을 전수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이 그쪽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소원국의 시장 상황도 함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현지에서 건축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장비 설치 과정 또는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 교류나 또는 돌발 상황에 대응을 즉각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돌발 상황들이 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제 장관, 차관 또는 국장과 만나서 협의 내용을 확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장관, 차관, 국장이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장비가 한국에서 이미 선적을 준비를 마쳤는데 오늘 밤 10시에 기관이 변경됐으니 다시 준비를 하라고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장비 출입구가 장비보다 작아서 벽을 뜯어내고 다시 메웠던 적이 있습니다. 전혀 뭔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터진 것 같은데 이때마다 참 식은땀 흘리셨을 것 같아요. 좀 대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ODA 사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현장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계획들을 모든 분들이 준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워낙 담당하시는 일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럼 현장에는 주로 얼마나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건가요?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출장이 용이하지 않아서 자주 가지 못하는데요.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는 1년에 많을 경우에는 한 13회 내지 15회 정도 출장을 다녔고요. 그 정도로 네, 많이 다니시나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190일 정도 해외에서 보내게 됩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보통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보면 한 나라에 정착해서 쭉 일관되게 사업을 좀 추진하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좀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은 3, 4개국을 돌아가면서 계속 다니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상반기에는 협의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그 3개국에 대해서 다 돌아가면서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협의 마친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현장 확인을 위해서 또 계속 돌아가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룹장님께는 좀 다양한 경험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국가별로 보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미얀마, 에티오피아 등 다양한 국가를 했었고요. 프로젝트 규모로 보면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 센터 조성 사업은 약 75억 규모였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농기계 R&D 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획을 한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관련 사업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170억, 그다음에 농림부 50억 연계하고 월드뱅크가 2조를 연계해서 총 사업비가 2조 22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참 규모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관련 사업이라는 게 좀 어떤 건가요?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관련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의 식량 생산, 식량 안보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국에 12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이제 12개 단지에 관한 예산은 월드뱅크가 지원을 하고 단지에 관해서 기술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정 기술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배 기술에 관한 부분은 농림축산부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네요. 사실 우즈벡부터 필리핀, 미얀마, 에티오피아 정말 다양한 나라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저는 그 중에서 좀 그룹장님께서 인상 깊은 그런 사업이 있으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은 이 산업에너지 ODA를 처음으로 접하게 해준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 센터 조성 사업이었고요. 근데 그 사업을 통해서 ODA 사업의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직접 여러 기관, 뭐 부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시고 또 교육 훈련 진행까지 또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누구보다 그 현지의 반응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ODA 사업에 대해서 이 현지에서 느껴지는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타 공여국들이 자국 기술 중심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수원국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에너지 ODA는 수원국에 맞는 적정 기술을 찾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 모토로 해서 수원국이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관해서도 더욱더 많은 요청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원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수원국에서 좀 겪었던 에피소드 중에 저희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사연이 있으시면. 네네, 그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우즈베키스탄에 농업부 장관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장관의 지인의 딸이 곧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회의 도중에 다 같이 가자고 해서 저희가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식 입구에서 저희 보고 하객을 맞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500여 명의 하객분들한테 얼굴도 모르는데 인사를 모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네. 와, 엄청 그래도 융통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업무하다가 결혼식장 가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장 경험을 매년 이렇게 차곡차곡 쌓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하고 싶으신지 좀 이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우리나라가 공여국이 된 지 10주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여국으로서 타 공여국에 비해서 더 월등하고 우월한 ODA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기본적으로 수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ODA를 지금 모든 국가들이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수원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ODA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로서 산업에너지 ODA가 많은 기업들을 함께 수원국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에너지 ODA에 있어서 지금 실무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분야를 희망하는 젊은 분들에게 또 따뜻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분야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자기 스스로가 동기가 확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가야. 네, 그 이유는 수원국이라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 자기를 보호해 주거나 누가 의사결정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가 그 확고한 동기부여를 갖고 주도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수원국의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응력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룹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연구원님께도 마지막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분야 ODA 성과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에너지 사업을 진행을 했고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는 필리핀에 지원했던 배전 승합 사업이 있고 그거는 17년부터 18년도까지 한 35억 원 정도 규모로 진행을 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에티오피아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거는 17년부터 19년도까지 27억 원 규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필리핀 배전 승합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필리핀의 도심 지역 이외의 지역은 전기가 이렇게 없습니다. 없어요? 전기가 없는데 전력선을 따와도 이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손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통해서 주파수를 조정을 해서 손실률을 3분의 1로 줄이고
실제 주민들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했던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사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이 에티오피아 말씀하신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어떤 건가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발전기 자체가 없는 마을이어가지고 발전기가 예, 발전이 안 돼서 네. 발전 요소를 태양광으로 하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에너지를 뽑아서 전력을 마을 주민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필리핀 대전 승합 사업부터 또 에티오피아 사업까지 그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ODA가 해내고 있다는 사실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산업에너지 ODA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진출을 할 수 있을지부터 또 수원국의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또 연구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양국 간의 이제 개도국과 우리나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저는 그런 ODA 모델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ODA에 대한 인식이 그냥 돈을 지원을 해주고 만다라는 인식이 좀 큰 것 같은데 저희처럼 그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도 되게 좋은 사업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저희 산업에너지 ODA는 기업들의 참여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점차 많이 지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국제사업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 또 페이스북에도 산업에너지 ODA라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들어와 오셔서 최근 동향이나 뭐 어떤 사업 진행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업에너지 ODA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고혜림 연구원님 함께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현장 소식까지 함께 전해주신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장효재 그룹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ODA 산업에너지 분야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ODA 사업이 있다는 사실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ODA 코리아 현장에서 오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ODA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문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